청렴한 현선비는 임금의 새 정책에 상심하여 낮에는 대나무 숲에서 한탄을 내뱉었다. 하늘의 뜻이 어찌 이리도 멀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푸른 대씹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었다. 그날 밤 분이 가시지 않은 그는 서재에서 임금을 향한 날 선시를 썼고 그 소리는 책장 뒤 작은 쥐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이튿날 현선비의 정적인 태섭 나으리가 그 숲을 지나다 현선비의 한탄을 흉내내는 기이한 새소리를 들었다. 간교한 태섭은 그 길로 현선비의 집을 염탐했고 열린 서재방 안 틈으로 작은 쥐 한 마리가 물고 있는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현선비의 시가 적힌 초고였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태섭 나으리는 곧장궁으로 달려가 임금에게 모든 것을 고했다. 새에게 들은 이야기와 쥐가 전해준 시를 부풀려 아뢰자 임금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감히 일개선비가 나를 능멸한단 말이냐? 당장 그 자를 잡아들이라! 아무것도 모른 채 입궐한 현선비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임금 앞에 꿇어앉았다. 임금은 그의 앞에 시가 적힌 종이를 던지며 추상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이 내가 쓴 것이 맞느냐? 자신의 글씨를 본 현선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것이 함정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결국 현선비는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머나먼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쓸쓸히 유배길에 오르는 그의 등 뒤로 태섭, 나으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서 있었다. 절의 고도에 홀로 남겨진 현선비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의 한탄은 새가 들었고 나의 분노는 쥐가 들었구나. 섬에서의 시간은 깊은 후회와 함께 흘러갔다. 그는 낮이면 하늘을 나는 새를, 밤이면 불을 드나드는 쥐를 보며 탄식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새처럼 날아가고 쥐처럼 스며들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구나. 세상에 비밀이란 없거늘 어찌 이리도 어리석었던가. 이 기이한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서로에게 경고처럼 속삭이기 시작했다. 항상 조심하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네.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었다. 그렇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태어났다. 한번 내뱉은 말의 무게는 오롯이 말을, 내뱉은 자의 몫이라는 서글픈 교훈은 한선비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린 뒤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다.